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롱 베니트의 노신석 과장이고요. 오늘은 오스 인증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클로바 익스텐션 계정 연동 개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장비는 저희 그 실험실에 있는 그 IoT 장비들이요. 저기 보시면은 많이 보셨던 것들이죠. 저기 오른쪽에 보니까 아래 보니까 우리 클로바도 있고 뭐 알렉사도 있고 SK 거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장비 등이 있습니다. 저희 이 스마트 홈 이 솔루션 이 장비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죠.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저희 앱에 이렇게 가입하시면 된다. 저희 앱은 그 구글이나 아니면은 아이폰 이렇게 스토어에서 조회하시면 나오는데 IOK라고 조회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거를 가입을 해서 그 계정을 만들면 저기에 해당하는 장비 등을 이렇게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있는 보이는 장비들이 다 저희 회사 제품일까요? 다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닙니다. 회사가 대략 보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20개 이상 되는데 이러한 그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아마 오스 방식이 그중에 이제 통합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좀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초청을 했는데 단순히 회사를 소개함이 아니라 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요. 제가 작년에는 삼성전자 12개의 가전에 대해서 통합한다고 삼성전자의 수원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갖고 삼성전자 잘 몰라서 삼성전자 가전을 우리 플랫폼에 붙이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 거기 담당자가 우리는 삼성전자 그런 어떤 앱이 있고 거기에 회원들이 다 가입돼 있고 그거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려면은 상호간의 인증을 통해서 그 우리 앱에서 삼성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갖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오스 로그인을 해서 인증을 통해서 사용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다른 회사, 뭐 삼성만 말씀드렸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뭐 네이버 클로바도 그렇고, 그리고 뭐 타사 LG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많은 회사 등의 제품들을 통합하려면은 단순하게 우리들의 API 엔드포인트를 열어줘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이렇게 공인된 어떤 인증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IETF라는 데서 공개 인증 방식의 표준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은 오스가 이제 되게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처음에 2010년에는 오스 1.0이 나와서 이제 3티어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트라이앵글 방식으로 인증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 약간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오스 1.0A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오스 2.0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사진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읽어봤던 사이트인데요. 그 IETF에서 제공하는 오스 2.0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백서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갖고 영어가 잘 되시는 분은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하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빼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저기에 잘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영어가 잘 좀 어려우신 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면 2번 수고하시는 어려움은 겪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홈 IOK 앱을 이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갑자기 사용자 그럽니다. IOK한테 나는 회원 가입만 5만 번 했다. 네이버의 아이디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로그인을 해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간편하게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싶어라고 얘기했더니 네이버에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용자 정보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IOK에서는 네이버로 간편 로그인을 해줄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저거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 아이디 이런 식의 그 로그인 창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공개된
그 인증 방식이라고 해서 오오스 그의 어떤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로그인 화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오스가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일단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날 이제 네이버 로그인까지 다 해줬는데 네이버 클로바를 통해서 불을 끄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클로바 집에다 사다 놨는데 갑자기 이제 사용자 이런 말을 한 거죠. 클로바를 통해서 나 불 끄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IOK 앱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클로바한테 그렇다면은 우리 IOK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클로바가 그러죠. 알았다. IOK 아이디랑 비밀번호 로그인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놓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클로바한테 얘기하면은 IOK로 로그인을 해놓은 걸 가지고서 이제 그 장비를 제어한다든지 서비스 등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오오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용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요 클로바가 네. IOK로 로그인해서 로그인돼 뭔가 정보를 들고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계속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오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IOK로 로그인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클로바 앱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이제 테스트가 돼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은 눌러서 들어가면은 저희 클로바 뭐 링킹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 저희 아이디와 저희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단순하게 그냥 API를 뭐 제공해도 되는데요. 오오스의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렇게 이제 돼 있고요. 클로바가 또 연동하려면 오오스 방식으로 하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바한테 우리 쪽에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이런 로그인 창을 제공해 주는 거죠. 모두 다 이렇게 클로바 익스텐션 연동하실 때 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오스란 무엇인가 보면 이제 사용자 정보가 있고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게 사용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들이 뭐 API 뭐 서버 이러기도 하는데요. 저것들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클로바가 스마트홈 IOK에서 제공한 사용자 정보 인증을 사용하여 스마트홈 IOK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이게 오오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예. 이 클로바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려면은 네이버 아이디가 아니라 우리 쪽 아이디나 이런 인증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앞에서 봤던 그 사용자 정보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오오스 서버를 이제 그 구성하는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오오스 서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영어 문서로 보시면 리소스 오너라고 돼 있는데요. 리소스 오너 이제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그래서 클로바가 될 수도 있고 저희 IOK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증 서버. 인증 서버는 그 뭐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뭐 로그인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서버고요. 그리고 리소스 서버, 오솔라이제이션 서버랑 그다음 리소스 서버 이렇게 있습니다. 리소스 서버는 뭐냐면은 그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정보가 저장이 돼서 만약에 그 우리가 보면은 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뭐 승인하시겠습니까? 거기 텍스트 문서 읽어 보시면은 뭐 사용자 정보 뭐뭐뭐를 가져갑니다라고 할 때 리소스 서버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뭐 주소 같은 것 등을 리소스 서버에다 보통은 저장합니다. 근데 이게 리소스 서버라니까 되게 복잡하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리소스 서버를 사용자가 정보가 저장된 DB는 아닙니다. DB는 아니지만 DB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개념적으로 나눠서 쓰셔도 되지만 하나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인증 서버 하나에서 사용자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 서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증을 어떻게 사용자 정보를 주고받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또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더니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림을 좀 대입해 봤어요. 리소스 오너가 누구냐? 사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클로바가 있죠.
그리고 인증 서버하고 이제 사용자 정보 서버가 있습니다.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A가 있는데 A가 뭐냐면은 제가 클로바한테 우리 IOK 로그인 사이트를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줬잖아요. 우리 클로바 그 계정 세팅 가보면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로그인 페이지 세팅하는 게 있거든요. 그 로그인 페이지를 세팅하는 게 그 A 보여주는 행위가 A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자기 비밀번호하고 뭐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넣는 행위가 이제 B로 해갖고 이제 클로바한테 이제 알려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뭐 이렇게 승인 과정이 있고요. 인증이 승인이 되는 과정 이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인증 승인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컴퓨터 레벨로 내려가면은 걔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세션을 갖고 처리할 건지 아니면 뭐 토큰을 갖고 처리할 건지로 있는데요. 요스 방식에서는 그 이 사람이 로그인이 잘 됐다라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토큰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시면은 그 토큰을 요청을 해서 이제 주고받는 행위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용자가 우리들의 그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서 클로바에서 로그인하고 나면은 이 클로바가 최종적으로 저희 쪽에서 토큰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발행한 토큰을 받아가야지 그 다음에 클로바가 그 토큰이 이 사람이 우리 IOK 로그인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증명서이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들고서 향후에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 불 꺼줘 그럴 때 그 여기 액세스 토큰이라고 발행된 걸 가지고서 던져갖고 같이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좀 인증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증 방식이 아까 전에 그 빨간색 부분 돼 있는 게 그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요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소개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증 방식이 인증 코드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인증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인증 코드 방식이 뭐냐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하고 나면은 이제 인증이 됐잖아요. 인증이 됐다라는 결과로 어떤 코드를 그냥 ABCD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그 클로바한테 이제 던져줍니다. 그게 이제 그 인증 코드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클로바는 그거 갖다 뭐 하냐? 인증 코드를 들고 있으니까 그 인증 코드를 가지고서 우리 쪽 서버에다가 그 토큰을 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인증 코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간단하게 웹페이지 안에서 토큰을 가져오게 하는 임플리트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그 무시한 상태에서 있겠거니 해갖고 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웹페이지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구현해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자바 함수 콜 해갖고 액세스를 해서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인증 방식이라고 했는데 인증 방식이 한 가지면 좋은데 좀 많이 있는데요. 소개를 드리지만 이따가 인증 코드 방식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스워드 방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던졌더니 바로 액세스 토큰을 던져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어떤 네트워크 안에 서브넷 안에 있는 서버 간의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신뢰가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서버끼리일 경우에 저렇게 이제 그 패스워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저거는 제가 포스트맨으로 던졌을 때 저희 쪽에 이제 예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인증인데 아까 전에는 사용자와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었는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인 경우, 요거는 이제 내부 서버끼리의 어떤 인증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 인증 방식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그 중에서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여기 인증 코드 방식인데요. 인증 코드 방식을 제가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인증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액세스 토큰을 받기 위한 겁니다.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그 토큰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서비스를 그 요청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증 방식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로그인을 해갖고 그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인증 방식을 다시 한번 인증 코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아까 전에 보시면 이제 클로바 앱에서 로그인 페이지 여기 뭐 저희 IOK가 클로바에 있는데 클로바에서 누르면 이제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뜨거든요.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은 그 뭐 개인정보 뭐 사용을 허가하시겠습니까 해갖고 저희 페이지에서 물어봅니다. 클로바에서 IOK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사용해갖고 IOK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데
승인하시겠습니까라고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뒷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인증 코드를 전달을 누구한테 해주냐면요. 클로바에 있는 저기 이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인증 코드를 던져줍니다. 여기 그 설정 페이지 보시면 리다이렉션 이렇게 URL이 있잖아요. 클로바.점 해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쪽에서 발급한 인증 코드를 클로바에다가 리다이렉트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클로바가 뭘 하냐? 뒤에서 저희 쪽에다가 그 토큰을 달라라고 인증 코드를 전달을 해줘갖고 토큰 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토큰 주세요 했으니까 저희가 토큰을 주죠. 이렇게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주는데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OOS 2.0에서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서 이제 하지만 저거를 그냥 놔두면은 보안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시간을 제한을 둔다든지 다양한 제약을 덜어둡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그 방식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니면은 매번 이렇게 로그인해야 되는데 매번 로그인할 수 없으니 이런 방식대로 액세스 토큰이 시간이 만료가 되면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달라고 해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쌍으로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포맷을 해서 주냐면요. 이렇게 포맷으로 줍니다. 이렇게 HTTP 1.0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 이제 제이슨 바디가 보시면 액세스 토큰 해갖고 뭐 EY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 타입 뭐 이그젬플이라든지 베어러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직 타입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고요. 익스파이어즈 인해서 3,600초 1시간 동안 저 토큰이 유효하다. 그리고 저 토큰이 만약에 만료가 되면 저 밑에 있는 리프레시 토큰으로 다시 토큰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라라고 리프레시 토큰까지 줍니다. 그 우리 클로바의 개발 세팅하다 보시면은 토큰 요청하는 URL 넣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 요청하는 URL 넣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잘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이 아마 제이슨 형태로 저렇게 밑에 리프레시 토큰에 딱 날라오면은 읽어봐서 리프레시 토큰이 얘가 좀 그러니까 쓸 수 있고 얘가 이제 아직 만료가 안 된 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해서 다시 이렇게 토큰을 그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토큰 형태로 모두 다 이렇게 개발하셔야 되고요. 요 토큰 형태가 아니면은 클로바에서 인증 코드를 가지고서 우리 쪽에 달라고 했을 때 저기 뭐 철자가 틀린다든지 액세스 토큰 중에 뭐 ACC하고 토큰을 붙이는 이러면 안 되고요. 전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대로 요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키 값은 표준이고 밸류 값은 이제 각자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큰을 사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아까까지 로그인해서 뒷단에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인증 코드 줬으니까 토큰 주세요. 토큰까지 다 받았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클로바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불을 꺼달라고 한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인보크 이름이 이제 홈케어로 일단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홈케어한테 홈케어 안방 불 켜줘라고 하면은 얘가 액세스 토큰을 헤더에 여기 바디에다 집어넣던지 뭐 헤더에 집어넣던지 해갖고 저희들 쪽에다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안방 불 켜라는 그런 어떤 NLU 분석에 따른 그런 그 결과치를 인텐트 분석에 따른 결과치를 이제 이렇게 던져주죠. 던져주면은 저희 그 IOK 앱에서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큰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토큰이 정상인지 얘를 밸리데이션도 해보고 얘가 뭐 날짜가 언제까지 만료 기간 이런 거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맞다 싶으면은 네, 이렇게 불을 켜주죠. 불을 켜주고 나서 이제 우리 클로바한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클로바는 안방불을 켰어요라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OOS가 되게 단순해졌죠. OOS는 앞단에서 그냥 그 토큰을 받기 위한 거고 그 토큰이 받아지면은 사용자는 이렇게 우리 클로바한테 얘기하고 클로바는 그 이 사람이 그 IOK 사용자라는 그런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토큰인데 그 토큰을 가지고서 안방 불 켜달라고 저희 IOK에다 요청을 하면 IOK는 토큰을 확인하고 그 사용자가 맞구나 하면은 거기 집에 해당하는 불을 켜주는 그런 그 메커니즘입니다. 네, 리프레시 토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자면요, 이렇게 불을 켜달라고 했는데 액세스 토큰을 아까 같이 던졌어요. 근데 토큰이 만료가 돼서 토큰이 잘못돼 있어. 그러면 서비스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토큰을 다시 새롭게 좀 해줘야 되겠죠. 리프레시 토큰을 누가 새롭게 하냐, 우리가 새롭게 하냐, 아니죠. 클로바한테 던져줬잖아요. 다 이걸 가지고서 요청하려고 했으니까 클로바에서 아마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URL 쪽으로 리프레시 토큰을 발행하는 URL 쪽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갱신이 되겠죠. 근데 리프레시 토큰 이런 거 가져가기 어렵고 귀찮으시면은 토큰을 한 1년짜리 이렇게 발행하셔도 돼요. 1년짜리 발행하셔갖고 다른 업체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 이게 그래서 가끔은 뭐 1년짜리 무한대 토큰을 발행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약간 좀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리프레시 토큰과 액세스 토큰을 섞어 갖고 쓰시길 권장합니다. 네. 이게 복잡한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액세스 토큰이 리프레시 토큰이 언제 필요한가인데요. 저희 보시면은 이제 리소스 서버라고 돼 있는데 뭐 API 서버라고 합니다. 어떤 뭐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데 일단은 저기다가 리소스 서버에다 요청했던 건 뭐 사용자 정보 주세요. 뭐 이런 정보. 저 DB 서버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다고 했죠. 사용자 DB 사용자 정보가 있는 건데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서 사용자 정보나 어떤 리소스를 쓸 수 있게 주세요 했는데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됐대요. 인밸리드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바로 아래에 있는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서 토큰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간단합니다. 위에 거는 그냥 앞에서 있었던 뭐 인증 코드를 어떻게 받는지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요청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토큰을 다시 만들어줘라고 리프레시 토큰을 던지면은 리프레시 토큰 확인하고 토큰 다시 발행해줄게. 라고 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던지죠. 그러면은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다시 던져줍니다. 네, 리프레시 토큰은 뭐 그때 다시 새로 만들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발행했던 거 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화면을 캡처했던 걸 가지고서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또 토큰은 어디다 저장하는 게 좋은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그 클로바 앱을 가입하셔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설정 페이지가 있는데요. 설정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그 이제 확장 서비스 관리가 있어요. 확장 서비스 관리를 클릭하시면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익스텐션이 이렇게 뜰 거예요. 뜨면은 들어가시면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계정 연동이라고 이제 그 버튼 보이시죠? 계정 연동이라는 버튼 누르면은 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클로바에서 세팅한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뜨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게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가 클로바 안에서 이게 뜨게 돼 있습니다. 뜨고 나면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물어보죠. 네이버 클로바에서 음성 제어 및 IoT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클로바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시겠습니까? 많이 보셨죠? 이거 뭐 이렇게 네이버로 로그인하거나 뭐 그럴 때 허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허가를 하는 순간 우리가 승인 코드를 클로바한테 주고 클로바는 우리 뒷단에서 그 승인 코드를 가지고서 뒤에서 액세스 토큰 주세요 해갖고 이제 그 액세스 토큰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완료되면은 이제 지금 보시 연동 해지로 돼 있는데 연동 해지로 뜨기 전에 클로바 뒷단에서 우리 IOK 쪽으로 그 인증 서버 쪽으로 이렇게 토큰을 요청하는 과정이 다 이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뜨고요. 연동이 된 겁니다. 연동이 어떻게 됐냐? 클로바가 우리의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동이 완료가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뭐 폴리시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 보시면 계정 상세 있는데 계정 상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데요. 그 액세스 토큰을 던져주면서 특정 페이지를 열어달라고 해요. 뭐 이렇게 계정 상세 페이지도 우리 클로바 개발자 거기다 넣는 게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팅하면 만들었는데 구현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사용자의 그 토큰이 있으니까 이 토큰은 어느 사용자 건지 알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채팅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주소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상세한 어떠한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 각자 서비스에 맞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과정상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저기 그 안방 불 켜줘 하는 저기 저 이제 익스텐션이 나오려면은 저기 제가 좀 가려놨는데
저기에 개발하실 때는 저기 아래다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돼요. 이제 저렇게 아이디 추가 안 하고 보시려면은 개발을 다 하신 다음에 우리 옥상원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검증 받으셔서 정식 론칭하시면은 아마 저기 이게 뜨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뜨려면은 저기 상단에 로그인 URL 넣는 게 있고요. 저 있는 거 그냥 제가 한 번만 더 짚어드린 거고요. 저 로그인 이게 페이지를 띄울 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는데 저게 또 뭔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저희 그 IOK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가 그 이렇게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도 있고 알렉사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클라이언트라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거는 우리 OOS 2.0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뭐 패스워드 해갖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요. 그래서 클로바에 대해서 미리 등록을 어디다 해놓냐면은 우리 시스템에 해놓은 거예요. IOK 시스템에 인증 서버가 있고 그 인증 서버에는 그 인증 서버를 사용할 그 고객이 있는데 그 클로바가 있고 그리고 뭐 카카오가 있고 알렉사가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리스트를 이제 우리 쪽 서버에 등록하는 겁니다. 저거는 각자 구현하셔야 되고요. 각자 구현하셔서 그 고객이 쓸 고객 아이디가 뭔지 그다음에 고객 비밀키 비밀번호가 뭔지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놓고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던 그 여기 보시면은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시크릿 넣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발행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클로바한테 줍니다. 클로바한테 주는 이유는 클로바가 나중에 우리한테 액세스 토큰을 요청할 때 뭔가 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표준상 클라이언트 아이디나 아니면 클라우드 패스워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렇게 클로바에다가 우리가 발행한 각자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인증 서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고객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요 클라이언트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그 사이트에 있는 거 제가 캡처 떠왔는데요. 읽어보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를 띄울 때 이제 클로바에서 그 저희가 딱 클로바 계정 연동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뜬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중요한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건 저희 주소인데 제가 좀 막아놨고요. 저렇게 해서 뭐 네이버 클로바 파트너 로그인 폼이라고 해서 이제 뜨는데 클로바에서는 파라미터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저거를 던져줍니다. 저걸 던져주는 이유는 클로바에서 던져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중에 저 스테이트를 그대로 그 액세스 토큰 뒷단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던져줘야 됩니다. 클로바 쪽에 던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클로바가 저걸 요청을 할 때 이런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사용해서 쓰겠습니다라는 클로바에서 이제 호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스콥은 저거는 옵셔널한 거예요. 스콥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IoT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프로텍티드된 어떤 권한에 대해서 안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옵셔널하게 우리 쪽의 인증 서버나 서비스가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다 싶으시면은 저런 권한을 옵셔널하게 스콥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타입은 네이버에서 하는 건 코드 타입이라고 해서 코드를 받은 다음에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는 타입이라고 해서 저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로그인하고 나면 저기다가 스테이트 값을 어디다 던질 건지 저 리다이렉션 URL에다가 저 스테이트 값을 그대로 해갖고 코드 값을 우리가 만든 거랑 해서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리다이렉션 URL이 저거다 해갖고 클로바에서 계정 링크를 눌렀을 때 이런 형태로 로그인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에서 빨간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제대로 넣지 않으시면요 에러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갛게 넣으신 거는 그대로 또 넘기시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저게 만약에 잘못해서 던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막 이상하게 넣고 저기 스마트 IOK 클로바 익스텐션 했는데 그냥 우리 서버에 있는 저장 안 해놓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대로 만약에 이제 OOS 서버를 이렇게 만드실 거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쪽의 인증 서버를 사용할 클라이언트는 아이디가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DB에서 나중에 갖고 와셔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요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 네, 로그인하고 이제 승인하면 뭐가 벌어지냐면 이 스테이트 코드 값을 해갖고 이제 던지고요. 어디다 던지냐면 저 위에다가 뭐 PROD 해갖고 저쪽 클로버 쪽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은 클로버가 또 어디다 또 던지냐면 승인 코드를 저희가 발행한 거 가지고서 여기 보시면은 맨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 그 개발자에다 이렇게 세팅하는 건데요. 각자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API 엔드포인트. 저 엔드포인트는 뭘 하냐면은 그 클로바가 던져주는 승인 코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API 엔드포인트 하나 만드시고요. 그래서 클로바가 딱 던져주면은 바로 뒷단에서 토큰을 만들어 갖고 자기 토큰 스토어에 저장도 하고 클로바한테 던져주는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승인 코드하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준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고요. 자, 그러면은 그 토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큰을 그 발행을 해준 다음에 이제 우리 토큰을 매번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 웹에서는 우리들이 그냥 이것들을 처리를 할 때 좀 DB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거든요. 토큰을 저장했으면 갖고 와갖고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레디스라는 걸 통해서 레디스가 뭐냐면은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거나 비정형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정형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DB인데요. 메모리 DB인데요. 요거 말고도 뭐 다른 제품도 있지만 그래서 레디스 같은 걸 통해서 그 서비스 토큰을 만들었을 때 저렇게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데다가 저장해 주시면은 나중에 토큰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 갖고 검증을 한다거나 그럴 때 되게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걸 지나갈게요. 토큰을 또 어떻게 만드냐 또 궁금하시잖아요. 뭐 토큰 어떻게 만드는지는 인터넷에 구글링 하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추천을 드리자면은 JWT를 저기 추천드릴게요. 뭐 요거는 이제 제이슨으로 웹 토큰인데요. 빠르게 검증 가능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토큰 자체에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토큰이 보시면은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바디인가요? 바디가 있고 시그니처 부분이 있는데요. 저 페이로드 쪽에다가 사용자 아이디 뭐 정보 이런 것들을 토큰에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베이스 64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코딩 돼 있는 저기 H256인가요? 인코딩 돼서 만들어진 저 코드 안에는 저런 정보 등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를 실어서 토큰을 만들어 던지셔도 되고요. 뭐 각자 필요하신 정보를 토큰에다가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이디, 뭐 이름,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넣고요. 그리고 요게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 시크릿 정보 이게 토큰별로 토큰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하려면은 이제 토큰을 발행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토큰을 발행한 사람 그리고 토큰을 발행할 때 어떤 비밀번호 시크릿 키라고 있는데 그 시크릿 키를 다 다르게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자하고 그다음에 시크릿 키를 다르게 저장해서 토큰이 올 때 그 메모리 DB에서 가져와 갖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사용해서 빠르게 그 검증할 수 있고 만약에 토큰 정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시크릿 정보가 잘못됐거나 어떠한 정보가 잘못됐다면은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토큰이 잘못됐습니다 해서 서비스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런 토큰을 그 JWT를 통해서 만드시면은 아까 전에 그 스트링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토큰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 저희 페이로드 쪽 바디 쪽에다 집어넣고 만들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그 클로바가 그 이제 토큰을 가지고서 요청을 할 때 이제 토큰을 검증을 해갖고 바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진지 아까 전에 봤던 걸 좀 볼게요. 이 사람이 홈케어한테 불 켜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액세스 토큰으로 하면은
토큰 정상 확인하고 서비스 해줄게요. 정상 확인 어디서 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디스에서 이제 가져와갖고 시크릿 키라든지 아니면 이슈어를 가지고 와서 검증을 해보고 맞다 싶으면은 바로 우리 쪽에 있는 이제 API를 태우겠죠. 이제 불 켜는 API, 불을 켜고 이제 결과를 알려주면서 네, 안방에 불을 켰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불이 켜지는, 그래서 오스 연동 과정이 이제 일련의 과정이 완료가 되는 이렇게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토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아까 리프레시 토큰 발행하는 게 그 절차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을 두시고 하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2주요? 예,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할 경우는 저희가 10분 단위로 해갖고 이제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서비스에 따라서 토큰의 기간을 좀 조정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